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생물공학부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서울대 기계과 입학해서 졸업하고 지금 또 자대에서 대학원 박사과정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다니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수학의 최정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직접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이런 선생님이 준비한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 수학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서 직접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상 제작하려고 하니까, 영상으로 찍는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녹음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이제 음성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음성으로 진행된 부분 선생님이 잘 정리해서 뒤에서 보여줄 건데, 조금 음성인데 이제 아예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잡음이 좀 들어가는 게 좀 있어요. 그것만 조금 이제 양해해 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개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보시도록 하죠. 저는 인터넷 강의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네네. 메가스터디의 신승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신수모가 같은 개념 공부를 확실히 했고 그냥 뭐 A는 B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네. 그냥 A는 B다라고 이렇게 외우지 않고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뭐 길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뭐 공식 같은 걸 예로 들자면 사실 공식을 외우기만 해서는 사실 좋은 이렇게 성취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식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좀 더 편한 공식이 있을 거고 좀 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데 쓰는 공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흔히 꼼수로 알려진 로피탈 정리 같은 것도 이제 쓰면 안 되는 구간이 있고 쓰면 되는 구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좀 그런 걸 잘 알려면 사실 공식의 유도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나오게 된 배경 이런 걸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적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같은 거를 네. 그냥 무작정 다 외우기보다는 직접 한 번씩 유도를 해주면은 유도를 그게 기억에 더 잘 남고 시험에 가서 까먹었을 때도 직접 그거 공식 까먹으면 풀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까먹었을 전- 때 유도해보면 네. 되니까. 그리고 그게 또 나중에 수리 논술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식들 무작정 외울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개념을 다 이해하고 그걸 유도도 직접 해보고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일 기본서로 시작을 하면은 설명도 자세하게 돼 있고 유형마다 RPM 같은 경우는 1번 유형을 보고 나서 그거랑 숫자만 바꿔 거의 숫자만 바꿔서 쭉 그죠, 맞아요. 내놓잖아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같이 봐봤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썼던 방법이 이제 공식을 직접 유도한다던가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을 좀 꼼꼼히 했다는 게 대부분의 말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단순하게 공식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됐고 그 공식이 왜 성립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념을 공부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다음 영상 보도록 하시죠. 똑같은 문제를 계속 여러 번 풀었습니다. 여러 번 풀었어요? 네, 틀린 거는 아, 3번씩은 꼭 풀었습니다. 주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는데, 시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여러 번 풀었어요, 반복해서. 반복해서? 네, 그 여러 번 반복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는지. 일단 맨 처음에 개념원리 같은 좀 개념서를 풀고, 첫 번째 개념서를 먼저 풀었다? 네, 그 다음에 센 같은 연습 문제 반복하는 걸 또 여러 번 풀고, 그 다음에는 뭐 일품이나 블랙라벨 같은 심화 문제집을 풀었는데, 일품 블랙 라벨도 많이 풀었어요? 네. 이제 그게 막 내신 시험범위이기도 하고 그러면 막 진짜 한 5번 풀 때도 있고.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실력 한 번씩은 다 풀어봤고 실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려운 거 같은 경우에는 반복. 저는 이제 정석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고 내신 같은 것도 사실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런 유형 같은 걸 나올 거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유형 위주로 문제집 같은 걸 많이 풀었고 저는 정석이랑 수능 특강 한 두세 번씩 돌렸습니다. 반복해서요? 네네. 혹시 막 틀린 문제라던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틀린 문제만 체크해서 다시 풀고 거기서 틀리면 또 틀린 거 있으면 또 다시 체크하고 한번 그렇게 체크하고. 해서 다시 틀리는 게 없을 때까지. 다시 반복해서? 네네 그렇게. 저는 내신에 많이 집중을 한 사람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수능 문제집은 고3 들어가서부터 풀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쭉 제가 공부를 했던 커리큘럼이
처음에 RPM으로 시작해서 센을 한 5번 정도 돌려서 5번이요? 네, 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5번 돌렸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 중간 과정은 한 4-5번 하고 마지막에 일품이나 블랙라벨 같은 엄청 고난도로 내신 준비하면서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중1. 네, 이번에는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을 봐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 풀이 과정을 좀 물어보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게, 좀 뭔가 여러분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공통점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반복, 여러 번이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5분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5분 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반복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특히 틀린 문제에 한해서는 뭐 5번도 풀었다, 뭐 3번도 풀었다 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더 특히 반복해서 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제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적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수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그 부분에서 물어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도록 하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냥 수학이 하루 종일의 기본이었고 나머지 국어, 영어, 과학은 그냥 생각날 때마다 했어요. 그 그냥. 수학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매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냥 1, 2학년 때는 수학밖에 안 했었고, 내신 잘하셨겠는데요? 아니 수학을 못해서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약점의 생각이 들어요. 네. 내신 기간 한 3주? 시험을 앞둔 3주 전부터 다른 과목을 받고 그 외에는 하루 종일 수학만 했어요. 시간적으로요? 시간은 네. 거의 야자 시간에 항상 수학을 풀었던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주에 어느 정도 했다, 뭐 하루에 매일 했다던가. 네, 매일매일 야자 시간에 수학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이요? 네. 저는 쉬는 시간에만 했어요. 쉬는 시간만 했다고요? 네. 쉬는 시간에만 한 건 아니지만 네. 쉬는 시간에는 수학만 했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쉬는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기에는 집중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막 이렇게 규칙을 세워놓고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진짜요? 고등학교 때. 예. 그냥 좀 근데 좀 규칙 안 세우면은 그냥 수학 공부하기 싫은 날 안 하고 뭐 그러진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큰 목표는 있죠. 시험 기간 때 뭐 얼마 정도 풀어봐야겠다라고 뭐 정해놓기는 하지만 이제 뭐 하루 목표는 딱히 안 정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날 컨디션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이러니까 뭐 시험 범위를 뭐 2번 정도 풀어보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이제 반드시 그걸 뭐 시험 기간 안에 2번만 풀어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걸 거의 반드시 지켰었나요? 그거는 이제 많이 지켰죠. 그래서 막판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다 보니 따죠. 오히려 막 너무 막 오늘은 이걸 반드시 하고 자야 한다라는 목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이었어요. 수학을 꾸준히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네. 할 때 좀 바짝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 하다가 수학 좀 잘 감을 잃었다 싶을 때 좀 또 바짝하고 했는데 바짝할 때는 아침에 펜 사서 저녁에 버릴 정도로. 진짜요? 네. 이거 몰아서 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이번에는 이제 공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수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좀 스타일이 좀 2가지 정도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매일매일 꾸준한 양을 이제 공부했던 유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는 또 매일매일 하긴 하지만은 그 양의 차이는 좀 난. 어떤 경우는 좀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제 이 공부하는 시간은 어떤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맞춰서 하되,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양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서울대 학생들은 대부분 다 매일 공부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수학 공부를 빠지지 않고, 최대한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진행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도록 하죠. 일단 어려운 문제를 바로 풀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영어 과외를 하는 입장으로서
어려운 과업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쉬운 것처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차근차근. 네, 약간 내적 동기를 그런 식으로 강화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뭔가 수학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답지를 바로 보기보다 약간 혼자서 고민해보면서 아,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다가 그 문제가 탁 풀리면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답지 좀 빨리 보는 것 같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랑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랑 이해도 다르니까. 이해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 이제 그만큼 사실 이해만 했다 하면 그 차이를 확 좁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당장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싶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너무 연연하지 않고 개념을 잘 확실하게 잡고 수학이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수학 그 문제 풀어서 답을 맞춘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약간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논리적인 사고 그런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수학이 그렇게 막 밉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저는 같은 문제집 계속 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외나 학원 할 때도 이거 저번에 풀었는데 왜 또 풀어요? 라고 자꾸 말을 해가지고 저도 동감 많이 해요. 애들 하는데 또 풀리게 시키면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풀리면은 많이 생각도 못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한 번 푼다고 해서 그게 절대 다시 생각나지 않는데 반복해서 풀면은 풀 때마다 쉬워지니까 내가 뭔가 성적이 늘고 있구나 그런 시간이 좀 네, 성취감도 생기고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해주는 부분을 봤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일단 답지를 보는 것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답지를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답지를 봐야 된다는 점을 조금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또 이제 뒤에 영상 또 하나 찍을 게 이제 답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도 찍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답지 보는 타이밍은 이제 충분히 고민하고 난 뒤에 이제 문제를 못 풀겠다 싶으면 그때 보는 걸로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좀 세세한 부분은 뒤에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해서 한다는 점이에요.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점인 건데 앞에서 했던 문제풀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또 푸는 걸 너무 거부감 느끼시지 마시고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특히 틀린 문제 안에서는 뭐 2번, 3번 됐든 최대한 많이 반복할 수 있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